자, 먼저 첫 번째는요.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마지막 생성물에 대한 C의 반응 개수를 모르니까 그걸 찾는 거고요. 요걸 찾으려면 B나 C의 반응 몰수나 A나 C의 반응 몰수를 확인을 해보면 돼요. 그럼 아까 반응 전, 반응했을 때, 반응 후 이렇게 세 개로 나눠가지고요. 요 반응했을 때 A나 B의 몰수를 찾아내시면 이제 C하고 연결시켜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의 분자량분의 A의 분자량이 5분의 4라고 했고요. 실험 2에서 B가 모두 반응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일단 A는 빈칸이 하나 채워져 있으니까 실험 2에 숫자가 다 써 있으니까 이 실험 2를 보고 우리가 힌트를 찾아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C 곱하기 V1분의 V2니까 반응 개수 구하고 전체 기체의 부피니까 반응 후 몰수를 각각 구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먼저 확인을 해보면요. 반응 전에 이 로마 숫자 2번에 보시면 A하고 B가 9W하고 2W가 있었어요. A하고 B하고 C가 있는데 얘가 9W, 얘가 2W 있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9W, 2W 있다는 얘기는 질량이 요만큼 있다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전체 질량이 11W가 있겠죠. 그러면 반응 후에도 전체 질량은 11W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는 다 반응했다고 했으니까 B가 2W가 다 반응하면 남는 건 0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번에 해야 할 일은요. 여기 있는 요 몰수를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약간의 좀 센스인데 지금 반응 후에 B는 안 남았는데 그럼 남아있다는 얘기는 A하고 C가 남았다는 얘기니까 전체 기체의 양은 A의 몰수하고 C의 몰수를 합한 거거든요. 그러면 A 플러스 C분의 C의 몰수인데 C의 몰수가 8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 8 집어넣으면 A는 1몰이 지금 남았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가 1몰이 남고 C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 써 있는 것처럼 8몰이 형성이 됐다라고 확인하시면 돼요. A하고 C의 분자량이 5분의 4라고 써 있잖아요. 자, 그러면 A가 1몰일 때는 분자량이 4가 되니까 4g이라고 생각하시고 C가 8몰일 때는 분자량이 5라고 했으니까 40g이라고 얘기하시면 되죠. 자, 그런데 질량의 합이 11W가 맞아야 된단 말이야. 반응 전과 반응 후가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요걸 보시면은요. 1대 10의 관계에 해당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요 질량의 비 1대 10을 W로 집어넣으시면 얘는 반응 후에 W가 남았다는 얘기고 얘는 반응 후에 얼마가 돼야겠죠. 여기까지 쫓아오셨죠? 그러면 9W에서 얼마가 반응해야 돼요? 8W가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럼 얘는 얼마가? 10W가 만들어지면 됩니다. 선생님이 하는 거하고 우리 친구하고 어떻게 다른지 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0W에 해당하는 게 지금 아까 8몰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8몰 반응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아까 W가 1몰이니까 반응하는 8W도 8몰이 되겠죠. 아, 그럼 A하고 C는 똑같은 몰수비로 반응하는구나. 1대1로 반응하는구나. 근데 A가 2니까 C도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C의 숫자에다가 2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부피가 V2라고 했으니까 반응의 몰수는 1몰하고 8몰 더해서 9죠. 그러면 V2에다가 9라고 쓰시면 되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V1만 구하시면 돼요. V1을 구할 때는 당연히 위에 걸로 구하셔야겠죠? 자, 그럼 이제 V1을 구하기 위해서 위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되겠죠? 자, 위의 조건에서 A하고 B하고 C 이렇게 써놓고요. 반응 전, 그리고 반응 후 이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반응 전에 1번 실험에서는 4W하고 6W가 있었어요.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 반응을 할 때 그 확인해야 될 그 전제 조건 중에 뭐냐면은 아까 질량의 비를 확인했었어야 돼요. 아까 실험 2번에서 얘네들이 반응할 때 질량비가 4대 1로 반응했던 거 알죠? 8W 반응했었고 그 다음에 2W 다 반응하는 거니까 4대 1로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럼 질량 B가 4대 1로 반응하면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확인됐죠? 그럼 실험 1에서는 A가 다 반응이 되는 거고요. B가 OW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얘가 1대 1로 반응한다고 했고 그 질량 B로 봤을 때 얘도 OW가 생성이 되겠죠. 그럼 아까 10W에 해당하는 게 8몰이었으니까 OW는 4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B 같은 경우는 0.5몰에 해당하는 게 4g이었나? 예. 0.5몰에 해당하는 게. 그러니까 얘는 OW에 해당하는 게 1몰이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반응 후에 전체 기체의 몰수 합하면 14가 되니까 V1은 14가 되겠죠. 그럼 정답은 7분의 9로 나와요. 이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얘기할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부터 수능을 공부하는 그 순간까지는요, 우리 그냥 노동을 이용해서 노가다로 계속적으로 논리적으로 문제를 푸는 게 답이에요. 피지컬을 이용해야 돼, 연습을 할 때는. 그런데 이제 평가 문제를 대하거나 아니면 실제 수능 문제를 대할 때는 아까 외운 걸 바탕으로 찍기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찍기 기술이 야매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풀면 그건 네 실력이 아니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숫자의 조합이나 분자량의 조합을 보고 이해를 한 다음에 내가 그거를 요령 있게 적용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절대 내가 찍는 게 아니고요. 나의 피지컬과 나의 노력이 가해진 상태에서 내가 감을 잡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연습을 할 때는 피지컬적으로, 그리고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는 아까 그걸 외워서 찍기로 풀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딱 보면은요, 19W, 23W, 38W가 있고요. 눈에 보는 순간 이렇게 두 배라는 게 그냥 눈에 보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19W나 23W는 우리가 외운 값이에요. 그러면 19W에 해당하는 거는 당연히 뭐가 있어요? N2, O3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A 값이 2가 되고 B 값이 3이 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XAYC인데 23W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그러면 23의 배수에 해당하는 거니까 NO2가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여기 X에 A 값이 서로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2배해서 N2O4로 쓰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거 조건 볼 것도 없이요. 얘네가 그냥 맞는 상태이기 때문에 A분의 C를 물어보면 A가 2고 C가 4니까 2분의 4면 2가 되겠죠. 그리고 X 원자량과 Y 원자량인데 X 원자량이 질소고 Y 원자량이 산소니까 질소는 원자량이 14고 산소는 16이니까 7대 8인 거 알죠? 예. 그러면 2 곱하기 7분의 8 하니까 7분의 16이 답이 나와요. 이렇게 10초, 20초 만에 이제 요 18번 문제를 풀고 다음번 중화반응이나 이런 문제에 도전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피지컬적으로 푸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쭉 표를 읽어보시면요. 전체 원자의 수가 10N하고 11N으로 되어져 있대요. 그러면 요거 그냥 우리가 숫자니까 몰수로 생각해서 얘가 10몰이고 얘가 11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자 수의 비율로 따졌을 때 전체 원자가 10개인데 그 중에 그 비율이 3대 2의 비율로 돼야 되는 거고요. 전체 원자가 11개인데요. 그 중에 비율이 7대 4로 돼야 돼요. 3대 2의 비율. 3대 2의 비율이면 6대 4라고 해도 관계가 없겠죠. 자, 그러면 얘는 6대 4의 비율이라고 쓰시면 딱 1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11이라는 11몰이 되려면 7대 4 그냥 두시면 돼요. 그러면 어쨌든 X원자하고 Y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X고 둘 중에 하나는 Y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힌트가 있어요. 어쨌든 10이나 11몰에 해당하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6대 4라든지 7대 4의 비율로 이렇게 맞춰놨을 때요. 지금 여기 보시면 X의 전체 질량분의 Y의 전체 질량이 6이고 X의 전체 질량분의 Y의 전체 질량이 7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x가 몇 개 있든지 관계없고 y가 몇 개 있든지 관계없이 예를 들면 x가 2개, y가 3개라고 한다면 x 2개의 전체 질량분의 y 3개의 전체 질량을 이렇게 분수꼴로 한 거고, 그 분수를 약분했을 때 여기 있는 분모값을 1로 만들 수 있잖아요. 이해돼요? 여기 있는 분모값을 1로 만들면 결국은 y의 질량값이 6대 7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 내시는 분이 이렇게 낼 수 있도록 6대 7로 보이게 한 거예요. 한 번 더 할게요. 일단 전체 원자수 10하고 11을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원자수의 비율이 3대 2니까 얘가 10이 되려면 2배에서 6대 4가 되는 게 맞고요. 11에 해당하는 거는 비율이 7대 4로 해당하면 확인되고요. 그런 다음에 요 밑에 있는 힌트를 보시면 x 전체의 질량이 얼마인지 관계없고 y 전체의 질량이 얼마인지 관계없어요. 뭐 여러 개 있으면 그 여러 개 있는 거 다 더하면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걸 계산하면 분모값이 1이 나오잖아요. 그럼 분모값을 1로 했을 때 결국은 6대 7이라는 얘기는 y 전체의 질량이 6대 7이라는 얘기고, 이 그림에서 원 그림에서 x, y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x를 일정하게 놓은 숫자 4로 놓는다면 y 값이 6, 7이니까 여기가 6, 7이 된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4에 해당하는 숫자가 x 원자가 되고 6이나 7에 해당하는 숫자가 y 원자가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거는요, 얘는 이제 다 썼고요. 힌트 값을 요 위에 힌트 값으로 보면 되거든요. 위에 힌트 값으로 보면 얘는 0이지만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은 2배의 차이가 나니까 그냥 나 19W를 1몰로 놓고요. 그럼 얘가 2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요 조합에서요, 지금 x가 4고 y가 6이니까 원자수의 비율이 이러니까 지금 이 가가 x4, y6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4개, 6개의 정확한 의미가 아니라 2대 3의 비율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얘가 2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몰에 해당하는 숫자가 x4, y6이라고 한다면 얘는 원래부터 1몰일 때는 x2, y3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N2O3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지금 이 위에 있는 요 가로축은요, 가에 지금 이 X2Y3가 2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에는 이 X2Y3가 1몰이 있는데 이 X2Y3 2몰 안에 X가 4몰 있다는 얘기고 Y가 3몰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건 없잖아요. 요 밑에 건 없으니까 그냥 빈칸으로 안 두면 얘가 전부 다 이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개수의 비율이 된다는 뜻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 개수는 나에 들어있는 개수인데 이 x하고 y 개수는 여기 있는 x하고 y 개수와 여기 있는 x하고 y 개수를 더한 값인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지금 요 첫 번째 해당하는 게 x2y3라고 했으니까 요거 19W1몰에는 x가 2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x가 전체 4몰 있어야 되니까 요 밑에 x가 2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얘를 1몰로 놓게 되면 여기 있는 이 x가 2가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숫자 a가 딱 맞는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예. 이렇게 피지컬로 풀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야, 결론은. 예. 근데 이렇게 연습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연습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찍기가 도움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찍기로 하면은 만약에 그 찍음이 잘못됐을 경우에 검토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토도 해내고 그러시려면 논리적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럼 x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y가 지금 7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쪽에 1몰에는 y가 3이잖아요. 그럼 7이 나오려면 여기 1몰에는 y가 4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다시 도전해 보면 a분의 c라고 했으니까 a는 2라고 하시면 되고요. c는 4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x의 원자량하고 y의 원자량을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도. 지금 여기에는요, 0이잖아요. 근데 얘는 19에서 23으로 지금 늘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위하고 아래를 비교하면요, 늘어난 게 y 하나밖에 안 늘어났어요. 그러면 여기는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아래로
y 값이 하나 늘어난 게 여기 y 값 늘어난 질량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y가 지금 얼마 늘어났냐면 하나 늘어난 거에 해당하는 값이 4만큼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이해되겠죠? 이 y의 원자량은 그냥 4w로 결정이 지어지는 거죠. y의 원자량이 4w라고 했으니까 여기 전체 38w가 x2, y3잖아요. 그럼 이거 3배 한 다음에 여기서 빼고 x2 값이 나오면 그거를 2로 나누면 x의 원자량이 나오죠. 어쨌든 x값은 3.5w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x의 원자량분의 y의 원자량이라고 했죠? 3.5분의 4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럼 이 값을 풀면 아까 했던 7분의 16과 똑같이 나와요. 아까는 거의 10초 컷. 자, 봅시다. 지금 다음은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인데요. 지금 화학 반응식 나와 있고 미지의 개수가 있으니까 요거 구하라는 얘기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하고 2번 실험이 똑같이 나왔는데 같은 화학 반응식으로 두 가지 실험을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것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A가 6g 있고 B가 1g 있는데 반응 전에 어쨌든 반응 후에 누가 남았대요. 2g이. 그럼 누가 남았을까요? 당연히 A가 남았겠죠. 왜냐하면 B는 1g밖에 없는데 2g이 남을 리가 없겠지. 그러니까 그냥 A가 남았을 테니까 여기서는 이 B가 한계 반응물로 쓰이는 거고요. A가 2g 남으려면 당연히 여기선 A가 4g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질량 B가 이 화학 반응식에선 4대1로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 됐죠. 뭐 질량 B 4대1대 2, 몰수 B A 대 1대 2 하면 분자량 B까지 다 나오니까 한번 해볼까 그래도? 자, 여기다 쓸게요 선생님이. A 플러스 B 화살표 이 C가 되는 화학 반응식이고 질량 B는 4대 1대 질량 보존 법칙에서 5 몰수 B는 앞에 거 쓰면 되죠? A 대 1대 2 그럼 얘는 질량 얘는 몰수 그럼 질량을 몰수로 나누면 그게 분자량의 B가 되겠죠? 그러면 A의 분자량은 얼마 나오냐 하면 A분의 4 나오고요. 그 다음에 B의 분자량은 얼마 나오냐 하면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C의 분자량은 얼마 나오냐 하면 2.5 나와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습니까? 이제 요 관계식으로 실험 2번도 실험해 보시면 되죠. 질량의 B가 4대1로 반응하는 거니까 얘가 다 반응하겠죠. 그럼 얘가 한계 반응물이 되겠죠. 그러면 4대1로 반응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얼마 반응하냐면 2g만 반응해야겠죠. 그래서 8g 다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2g이 남으니까 여기는 B가 2g이 남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첫 번째 거 가지고 두 번째 거까지 같이 해석을 쭉 일렬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은요. 이 1번 실험하고 2번 실험에서 밀도를 조금 이용을 해야 돼요. 자,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인데 지금 질량이 1번 실험에서는요. 6g하고 1g이 있으니까 전체가 7g이었고요. 2번 실험에선 8g, 4g이 있었으니까 전체가 12g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실험을 하든지 간에 질량은 늘 보존되니까 1번 실험에서도 반응 후의 질량은 7g이었을 거고 반응 후의 질량도 12g이 되겠죠. 2번 실험에서는.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1번 실험을 하든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2번 실험을 하든 1번 실험에서 반응 전에 7g이면 반응 후도 7g. 반응 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응 전에 10이었으면 반응 후에 12g. 이렇게 해서 질량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밀도가 나왔으니까 질량이 나왔고 밀도가 나왔으면은 우리가 밀도하고 부피를 곱하면 질량이 나오는 거지. 아니면 부피를 알고 싶으면은 질량을 밀도로 나눠도 되고. 그럼 질량을 밀도로 나눠 봅시다. 그러면 부피에 해당하는 몰수가 나오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요게 반응 후라고 했으니까 반응 후에 1번 실험에서의 전체 밀도는 7D, 6D니까 이게 7대 6이 돼요. 그럼 몰수의 B는 1대 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반응한 후에 전체 기체 누가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몰수의 비가 1대2로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이걸 이렇게 좀 지우고 어쨌든 반응 후에 몰수의 비는 1대2 이런 식으로 조금 정리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한번 해봅시다. 반응 후에 일단 A는 2g이 남았어요. 반응 후에 1번 실험에서 반응 후 A는 2g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B는 다 쓰였으니까 C가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질량 보존이 의미를 알면은 전체가 7g이 돼야 되니까 나오는 C는 5g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실험은 A가 지금 다 반응한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B가 2g이 남아있대요. 그리고 C가 만들어졌는데 C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12가 돼야 되니까 10g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반응 후에 1번 실험에서는 요만큼이 남고 2번 실험에서는 요만큼이 남았으니까 반응 후에 우리가 몰수를 알고 싶으면 얘를 분자량으로 나누면 되죠. 근데 A의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A분의 4. A분의 4 분의 2. 요 몰수하고 그 다음에 C는 분자량이 2.5죠? 2.5분의 5몰. 요 몰수가 비율이 1이어야 되는 거고요. 실험 2번에서는 이 B가 2g이니까 B의 분자량이 1이죠. 그럼 1분의 2 더하기 C니까 2.5분의 10. 요 한 개 1대2의 비율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A가 이제 2가 나오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개수가 이제 2가 나왔고요. 자, A가 2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문제는 A 곱하기 Y분의 X라고 했으니까 요 Y하고 X 값을 찾아내야겠죠. 근데 요거는 반응 전에 전체 기체 밀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요거랑 아까 했던 거랑.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어쨌든 1번 실험하고 2번 실험이 있는데 1번 실험에서도 반응 전의 질량은 7g이고 반응 전에 2번 실험에서 질량은 12g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뭐로 나눈다고 했어요? 예, 밀도로 나누면 되죠. 아, 밀도를 구하는 거네, 우리가. 그지? 그럼 밀도를 구하는 거니까 부피로 나누면 되겠네요. 근데 부피는 곧 몰수니까 몰수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근데 1번에서는 6g하고 1g이 있었잖아요. 근데 충분히 몰수를 구할 수 있어요. 아까 분자량을 구했는데 A의 분자량이 얼마가 나왔냐면은 A분의 4니까 2가 나왔고요. B의 분자량은 아까 1이었고요. 그 다음에 C의 분자량은 아까 2.5였거든요. 요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그대로 쓰면 자, A가 6g, B가 1g 있었으니까 A는 2로 나누면 3몰이 되겠죠. 1로 나누면 1몰. 그죠? 그럼 반응 전에는 4몰이 있었다는 뜻이 되고요. 그죠? 1번에서. 2번에서도 얘를 8g이니까 2g으로 나누면 4몰이고요. 그 다음에 얘 1g으로 나누면 4몰이니까 얘는 8몰 있었다는 뜻인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질량을 몰수로 나눴으니까 요 밀도가 얼마가 나옵니까? 몇 대? 예, 7대6 나옵니다. 그러면 1번 실험에서 7, 2번 실험에서 6. 그럼 A 곱하기 Y분의 X라고 했으니까 A가 2, Y가 6, X가 7. 그럼 3분의 7. 얘가 정답이 됩니다. 자, 먼저 문제에서는요. 지금 A하고 B가 반응해서 C가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식 써 있는데 개수가 안 써 있어요. 그리고 지금 문제 자체가 C분의 X 곱하기 B의 분자량분의 C의 분자량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개수를 찾아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X값 찾아내라는 얘기고 이 분자량을 찾아내라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예요. 우리가 보통적으로 어떤 화학 반응식에서 A하고 B하고 C가 있으면 얘네 질량비 찾아내고 몰수비 찾아내면 분자량비를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찾아내란 얘기예요, 결론은. 그리고 몰수비는 요 화학 반응의 앞에 있는 몰수를 찾으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면 1번, 2번, 10번, 3번 총 3번의 실험을 했는데요. 지금 반응 전에 A의 질량이 나와 있고 B하고 반응 후에 밀도하고 이렇게 부피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A하고 B는 원래 반응 물질이 되는 거고 C 자체가 생성물이잖아요. 그러면 C의 밀도하고 전체 기체의 부피가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 하면 어떤 용기 안에 예를 들면 1리터 용기 안에 A 기체도 있고 B 기체도 있고 C 기체도 있다고 할 때 A 기체의 부피가 얼마냐 그럼 1리터고요. B 기체의 부피가 얼마냐 그래도 1리터고요. C 기체의 부피가 얼마냐 그래도 1리터예요. 이 어떤 공간 안에 부피 안에 여러 개의 기체가 혼합되어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 각각의 기체는 그냥 그 전체 공간의 부피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체 기체의 부피 6리터는 그냥 C의 부피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두 가지를 해석을 하면은요. C의 밀도와 C의 부피를 지금 반응 후에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밀도도 알고 부피도 알면요. 우리는 C가 얼만큼의 질량이 생겼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밀도하고 부피를 곱하면 당연히 이 C의 질량이 나오는데요. 이걸 이렇게 숫자를 곱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는 이 C 생성된 질량이 얘는 똑같은 17이고 얘가 6하고 10이니까 질량의 비율이 1대2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요 X값 구해가지고 요거 하면 생성된 C의 질량이 얼마인지 비율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지금 C의 질량이 2배가 이 두 번째 실험에서 생기려면 첫 번째 실험보다 반응물이 2배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러니까 두 번째가 첫 번째보다 반응물이 2배가 많으면 돼요. 그러면 한 개 반응물 찾는다고 했을 때 B는 W로 변함이 없잖아요. 그럼 2배가 많은 게 지금 요 A의 질량이니까 A가 첫 번째 실험에서는 한 개 반응물이 되고요. 두 번째 실험에서는 첫 번째 실험보다 2배만큼 더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A가 3g이 있지만 실제로는 2g만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남게 되니까 여기에 두 번째 실험에서는 얘가 한 개 반응물이 되겠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실험에서 어쨌든 A가 1g 남는다는 소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A 또는 B의 반응 후 남는 질량 요 1g이 결국은 A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요. 반면에 여기가 1번에 비해서 2배만큼 더 양이 많게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Wg 반응했다면 여기서는 W 중에서 0.5W만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실험에서는 A가 다 반응하고 B가 W 중에서 0.5W만 반응했으니까 남아있는 거는 B의 질량이 될 거고요. 그 B의 질량 5분의 4가 결국은 0.5W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5분의 4가 0.5W니까 그렇죠. 1.6이 되겠죠. 5분의 8이면은 얘가 1.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W가. 이제 A하고 B가 얼만큼 질량의 비로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싶으면요. A가 두 번째 실험에서 지금 2g만큼 반응했을 때 B는 W가 다 반응하는 거니까 1.6g이 반응하겠죠. 그럼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C는 3.6g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몰수의 B는 아직 못 찾았으니까 그대로 A몰 대 1몰 대 C몰만큼이 된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으로 나타내니까 분자량은 질량을 몰수로 나누면 되죠. 그럼 얘는 분자량이 A분의 2, 얘는 분자량이 1.6, 얘는 분자량이 C분의 3.6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제 1번하고 2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찾아냈고요. 이제 3번을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이미 W가 1.6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다 2를 더하면 이 숫자가 총 3.6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얘네가 질량의 비율이 2대 1.6이잖아요. 4가 다 반응하면 3.6 중에서 3.2만 반응할 거고요. 당연히 0.4가 남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B가 0.4g이 남는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거 할 때요. 지금 두 번째 실험이 첫 번째 실험의 반응량의 2배인 거 확인했잖아요. 생성물이 2배이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 실험하고 얘하고 비교를 하면은 반응한 양이 4배가 된 거예요. 그럼 생성한 양도 몇 배가 돼야 돼요? 4배가 돼야 되는 건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1대2 할 때 얘네가 똑같으니까 요거 1대2 했잖아요. 그러면 요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에서 1대4가 되려면 17, 17 똑같으니까 요거하고 요거가 4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x는 24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 하면은요. 이제는 x값은 찾아냈고요. 여기 있는 개수를 찾아야 되는데 개수를 알려면 분자량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쓸 수 있는 힌트 값은 뭐냐면요. 반응 후에 누가 남고 뭐가 생성됐는지가 이미 다 알려졌어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실험 1번 실험에서요. 1번 실험에서 반응 후에 남는 물질은 B였죠. B. 지금 B는 원래 1.6g이 있었는데 0.5W, 다시 말하면 W에 딱 반만큼만 반응했다는 거죠. 그러면 1.6이 있었는데 그거의 반인 0.8이 반응했으니까 B는 0.8이 남는 거예요. 그럼 질량이 0.8g 남았으면 이걸 B의 분자량으로 나누면 몰수가 되겠죠. 이 몰수의 비율이 요 1번 실험에서의 몰수의 비율이 6이 돼야 되고 2번 실험에서 똑같이 해서 몰수의 비율이 12가 되면 되는 거예요. 1대 2가. 그럼 어쨌든 1번 실험 아직 남았으니까 C 한번 해볼까요? 2g 반응할 때 3.6이니까 1번 실험에서는 A가 1g 반응했으니까 1.8만큼 생기겠죠? 생기는 거? 예. 절반 반응하면 절반 생기니까 얘는 1.8g 반응합니다. 그럼 요것도 역시 C의 분자량 C분의 3.6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요게 몰수의 비가 나오죠. 이게 전체 합의 몰수가 그죠? 6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실험도 마찬가지겠죠? 두 번째 실험은 A가 남고 C가 생성된다고 했네요. 그럼 A가 몇 그램 남아요? 1g 남네요. 그런데 요거 B가 A분의 2가 아니라 1.6이네요. 분자량 6이네요. 요게 A분의 2네요. 그 다음에 C는 얘가 2배만큼이 2g 반응할 때니까 요거 그대로 쓰면 되죠? 그러면 3.6g 생기는 거죠. 그럼 요거 C분의 3.6으로 또 나누면 되겠죠. 1번하고 2번에서요. 남아있는 전체 기체의 부피가 1대2란 얘기는요. 요 몰수하고 요 몰수가 1대2의 비율에 맞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요 C분의 3.6은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1.8하고 3.6이 딱 2배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몰수비가 1대2가 되려면 여기가 2배 관계니까 얘도 딱 2배 관계만 되면 돼요. 그런데 요거 자체가 지금 0.5몰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자체가 얼마가 되냐면 1몰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요것도 2배 관계, 요것도 2배 관계. 그러면 전체 몰수의 비가 1대2 2배 관계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번분수니까 2분의 A가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A가 1이 되려면 A는 1이 되면 되죠. 그럼 여기 개수 1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 써볼까요? 세 번째 실험. 세 번째 실험에서도 B가 지금 얼마 남는데요? 0.4g이 남는데요. 그럼 요거 B의 분자량 1.6으로 나누면 되고요. 그 다음에 C는 지금 얼마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7.2가 생기는 거래요. 요게 C분의 3.6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어쨌든 간에 요 몰수하고 뭐 12대 17이라고 해도 되니까 요 몰수의 합과 요 몰수의 합이 12대 17의 비율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럼 요거 한번 해보면 얘가 1이니까 요 몰수 A는 1몰이 될 거고요. 얘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되죠. C분의 3.6분의 3.8몰. 요 몰수 대 요 몰수 1.6분의 0.4죠. 더하기 C분의 3.6분의 7.2몰. 요거 한 개 12대 17이 나오면 돼요. 그럼 이제 얘 계산하면요. 1 더하기 3.6분의 3.8C가 되겠죠. 이거 대 2분의 1 더하기 얘는 3.6분의 7.2C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그냥 하면 C 나오고, 그죠? 그 다음 요거 하면 얼마 나와요? 2C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 플러스 C 대 0.5 플러스 2C는 12 대 17. 그럼 12 곱하기 0.5 더하기 2C는 17 곱하기 1 더하기 C. 6 더하기 24C는 17 더하기 17C. 14. 2 나오네요, 2.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C분의 X 곱하기 B의 분자량분의 C의 분자량이고, 그럼 이제 C는 아까 2 나왔었고 X는 24 곱하기 B의 분자량 아까 한 데다가 그냥 넣으면 되죠. 1.6. C의 분자량은 1.8. 2분의 27. 2분의 27이 답이에요. 일단은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풀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일단은 요구하는 핵심 포인트는 뭐였었냐 하면은요. 문제 자체가 화학 반응식에서 요 A 곱하기 C의 분자량분의 그 다음에 B의 분자량, 요 값을 구하는 게 문제의 포커스예요. 그럼 일단은 분자량을 구하란 얘기니까 늘 하던 대로 질량의 B, 몰수의 B, 그리고 분자량의 B 이렇게 세 개 가지고 우리가 분자량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밀도 값이 나왔으니까 이 밀도가 의미하는 게 부피분의 질량인지 아니면 분자량 가지고 하는 건지 요거 이제 맥락 파악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밀도가 분자량이라는 걸로 표현하기보다는 질량이 나와 있으니까 요걸로 푸는 게 좀 우세할 거라고 생각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요. 지금 반응 전의 밀도. 그러면 우리 밀도라고 하면은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은 보존이 되겠죠. 질량이 변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질량이 보존되는 상황에서 밀도가 곧 몰수의 역수니까 반응 전 전체 기체의 몰수하고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몰수가 밀도가 5대 7이면 7대 5란 얘기인 거예요. 몰수가 7대 5입니다. 좀 다시 쓰면은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몰수를 따지면 7대 5 이렇게 따지면 돼요. 그러니까 반응 전에 7몰이었는데 반응 후에 5몰이 됐다는 소리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보시면은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밀도가 9대 11이면 몰수의 비가 11대 9라는 거지. 그러면 반응 전에 11몰이었고 반응 후에 9몰이 된다라는 그런 말뜻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첫 번째 실험이나 두 번째 실험이나 같은 화학 반응식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기존에는 양을 좀 틀리게 하잖아요. 그 양을 틀리게 하면 얘가 지금 반응 전에 7몰에서 5몰로 2몰이 줄었다면
얘도 몰수가 다르다면은 반응하는 물질의 양이 틀리다는 거지. 근데 얘도 2몰이 줄었으니까 결과적으로 1번하고 2번 실험에서는요, 반응하는 물질의 양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뭔가 더 들어간 건 있지만 어쨌든 반응하는 양은 똑같다는 거지. 자, 그러면 먼저 1번 실험만 확인을 해보면요, A하고 B가 있는데 우리가 저 A하고 B가 혼합으로 들어있는 저 상태에서 C가 만들어지는 반응이란 말이야. 그리고 반응 후에 첫 번째 실험에서 A가 지금 남았고요. 두 번째 실험에서도 A가 남았어요. 그럼 첫 번째 실험에서 A가 남았다는 얘기는 첫 번째 실험에서 A가 남고 그 다음에 B가 반응해서 C가 지금 생겼다는 얘기죠. 그럼 두 번째 실험도 마찬가지로 A가 남고 C가 생겼다는 얘기지. 하지만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똑같은 양만큼 반응하기 때문에 당연히 생긴 C의 양은 똑같겠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다시. 첫 번째 실험이나 두 번째 실험이나 반응하는 양이 똑같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반응하는 양이 똑같으면 생성되는 양이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생성량을 모를 때 그냥 N몰만큼 생겼다고 생각을 하시면 요 C는 N몰로 동일하게 나옵니다. 반면에 A가 질량이 1이고 상대값 5란 얘기는 A의 분자량은 똑같을 때니까 몰수가 N 대 5N이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얘하고 여기 지금 C가 생성된 거는 똑같은 양이 생성되는데 얘네 둘의 차이가 지금 몇 몰이 차이 나냐면은 4몰이 차이 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1번 실험하고 2번 실험에서 지금 반응 후에 전체 몰수가 4만큼 차이 난단 말이에요. 지금 얘가 반응 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1번하고 2번에서 4만큼 차이가 나는데 C 때문에 차이가 나진 않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A 때문에 4만큼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A가 4만큼 차이가 나는 거는 4N만큼 지금 차이가 나는 게 그게 4만큼 차이 나는 거니까 N이 1이라는 소리가 돼요. 여기까지 따라와. 반응 후에 지금 이게 반응 후잖아요. 반응 후잖아요. 얘네들이 4만큼 차이가 나는 거는 C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A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고, 그렇다면 A 때문에 차이가 나는 4N만큼이 4의 차이라고 했으니까 N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N 대신에 1을 다 쓰시면 되겠죠. 여기다가도 1 쓰고 여기는 5 쓰고. 그런데 이게 몰수잖아요. 그러면 얘가 1몰하고 5몰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반응 후인데 반응 후에 1번 실험에서는 전체 5몰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4몰이 되겠죠. 그럼 똑같은 몰수니까 얘도 4몰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실험에선 총 9몰이 돼야 되는데 딱 맞아 떨어지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숫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죠? 예. 자, 그 다음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화학 반응식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를 좀 확인을 할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지금 반응 후에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은 C가 3몰이 있었다고 했었죠. C가 3몰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럼 화학 반응식 그대로 한번 쓰시고요. 어쨌든 간에 반응 후에 얘가 3몰이 생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체 5몰이고 아까 A가 1몰 남은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상태 그대로 써보면 어쨌든 얘는 얘의 2배라 4몰이 생겼다면 얘는 1대2의 몰수니까 2몰만큼 반응을 해야겠죠. 그럼 얘는 원래부터 2몰이 있었어야 B가 다 반응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얘가 A 대 1로 반응하니까 당연히 얘는 2A만큼 반응해야겠죠. 그러면 여긴 얼마가 있었냐면은 1 플러스 2A만큼의 숫자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었죠? 자, 그럼 두 번째 실험도 똑같이 해보면 돼요. 얘가 첫 번째 실험에 의한 화학 반응식을 꾸민 거면 두 번째 의한 화학 반응식도 똑같이 A하고 B가 반응해서 EC가 되는 화학 반응식 쓰시고요.
어쨌든 반응이 끝난 다음에 여기서는 아까 C는 똑같이 4몰이 생기는데 얘가 5M만큼 있었다 그래서 5몰이 남은 거라고 했었죠. 그러면 얘가 3몰만큼 생겼으면 얘는 2몰만큼 반응할 거고, 그럼 2몰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A 대 1이니까 2A만큼 반응할 거고, 그럼 여기는 5 플러스 2A만큼 있겠죠. 됐습니까? 자, 유진이가 이제 요 두 개의 식을 가지고 A가 얼마인지 한번 찾아봐 주세요. A가 2가 나오죠. 예. 그러면 이 앞에 개수가 2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다 A가 2라고 쓰시면은요, 당연히 얘는 5가 되겠죠. 그죠? 5몰입니다. 5몰. 그 다음에 얘는 2몰이 될 거고요. 4몰이 되겠지. 4몰. 그래야 1몰이 남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9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3몰이 될 거고. 그래야 5몰이 남으니까. 자, 이제 해석 방법은 뭐냐면요. 개수는 찾았고 분자량을 찾으려면 질량의 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질량을 찾아낼 거예요. 어떻게 찾는 거냐? 첫 번째 실험하고 두 번째 실험에서 생성된 C의 양도 늘 동일하고 반응한 B의 양도 늘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에서 요 질량의 변화 EW만큼은요, 결국은 몰수의 차이인 4몰만큼의 차이가 내는 거예요. 한 번 더. 첫 번째 실험하고 두 번째 실험에서 생성되는 C의 양도 변함이 없고요. 반응하는 B의 양도 똑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반응인데, 양이 똑같은 양만큼 반응하는 진행되는 반응인데, 얘네들의 EW의 차이는 결국은 처음에 있었던 A가 5몰, A가 9몰, 4몰만큼이 EW라는 거죠. 그러니까 A 자체는 4몰만큼에 해당하는 애가 EW의 질량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1몰이면은 0.5W가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B도 알아야 되는데요. 결국은 얘가 지금 5몰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5몰이 있으면 1몰에 0.5몰이니까 5몰이면 얼마가 돼요? 2.5W가 되겠죠. 지금 이 실험 1번에서 A하고 B가 지금 섞여 있는데 A가 5몰 있다는 얘기는 1몰이 0.5W니까 5몰 있으면 2.5W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실험에서 전체 질량이 3W가 되려면 B가 0.5W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게 다 반응했다는 얘기니까 2몰이 결국은 0.5W가 된다는 거예요. B는 결국은 2몰이 0.5W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B는 1몰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0.25W가 되겠죠. A의 분자량은 0.5W라고 했고 B의 분자량은 0.25W니까 C의 분자량은 유진이가 구하는 건데, 구하는 방법 알죠? A가 2몰짜리가 0.5W만큼 있고 B가 1몰짜리가 0.25W만큼 있고 그 값이 2 곱하기 C의 분자량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C의 분자량이 8분의 5W라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A 곱하기 2 곱하기 MC 8분의 5분의 MB, MB면은 4분의 1이죠? 예. 그럼 얼마입니까? 20분의 8이 되겠죠. 그럼 10분의 8에 해당하는 이 숫자가 답이 됩니다.